사람은 왜 일할까요? 1차적인 목표는 단연 생계 유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아무도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청년 바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유턴 시작합니다! 꽂으세요, 더 크게. 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일에 진심인 남자, 불법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자, 어른이 되면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네, 일이 많을 때는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또 일이 없으면 간절히 일하고 싶은데요. 우리 법원님들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민서 법원님 뭐 하고 계시죠? 저는 삼각산 도선사 어린이법회 간사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짧고 굵습니다. 자, 사원 법원님은요? 저는 이제 좀 애매한데 이 대본을 쓴 날까지는 네. 학원 강사로 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촬영 들어가기 한 이틀 전에 다른 곳에 취직이 돼서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일을 다루고 있는 오. 기업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미래지향적인 사업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주 법원님 뭐 하세요? 네, 저는 대학교 이제 휴학생이자 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이제 조직팀장, 사무국 조직팀장을 맡고 있고 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이기도 합니다. 뭐가 이게 기네요. 네. 어쨌든 멋집니다. 자, 재호 법원님 뭐 하십니까? 대학원생입니다. 예. 네, 대학원생. 간단하게 대학원생. 지금 박사과정 네, 하긴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우리 청년 불자님들 너무 대단하세요. 다들 경력이 빵빵하십니다. 자,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자, 일에서 보람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혹시 있으세요? 일에서 보람 느낀 적? 사실 저는 이제 지도업사 스님이랑 열심히 프로그램을 고시면서 딱 내놨을 때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열심히 즐겨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법회 회원수도 점점 늘어날 때 정말 뿌듯합니다. 또 누구? 혹시 뿌듯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네. 강사 일을 오래 했으니까 네. 주로 이제 책을 읽혔는데 책을 읽히는 거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간고사로 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애가 이제 중학생 때까지 저한테 수업을 듣다가 부모님이 오셔서 애가 이제 밥 먹을 때 똑똑한 소리 한다. 그러면 진짜 그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저기 사원 법원님이 사담이지만 저희 애들 과외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네. 시간 내서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연탄 나르는 거 힘들어서 돈만 보내신다고. 그것도 봉사니까요. 예. 요즘 팔이 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쌓이는 순간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조기 퇴직을 꿈꾸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N잡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우리 청년 불자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 주제는 일과 N잡입니다. 자, 메타버스 회사 직원으로, 그 다음에 전법위원으로, 또 법회 간사로, 대학원생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법우들 일을 할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민서 법우님. 네.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 생활비를 버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결정할 때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게 급여였을 만큼 아직까지는 생활비를 버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기특해요. 지금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몇 살이시죠? 저 21살입니다. 21살인데 생활비를 걱정한다. 철이 든 거예요. 자, 사원법원님은요? 사실 일은 돈을 당연히 벌어다 주는 거니까 그게 또 중요한 목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향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는 일. 그래서 나의 가치를 실현해주는 일로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석주법원님요? 네, 저는 아까 사원법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덧붙여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새로운 발전을 맞닥뜨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다. 네. 명언 같습니다. 네. 말 좋습니다. 자, 재호 법원님은? 전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취미하고 일이 부합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취미와 일이 부합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호 법원님이 제일 바쁘시거든요. 네.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혼자? 졸업을 위해서.
졸업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졸업해야죠. 이걸 자르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한두 개, 요즘은 그 몇 개씩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 사법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기준으로는 네, 기준. 제가 나중에 이제 상상하는 저의 멋있는 모습이 하나씩 품고 살잖아요. 그 멋있는 모습이 다 여러 사람들에게 사회 문제를 열심히 분석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과정으로서 이게 적합한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자, 그럼 민서법부님은요? 사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없는데 네. 서비스직만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서비스 피하고 싶다. 네, 작년에 좀 사람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네, 사실 감정노동이 너무 힘들었고요. 네.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적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출근하기가 무서웠던 적이 진짜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직만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석주법부님은요? 네, 저는 덕업일치가 전 1순위입니다. 덕업일치? 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취미를 업으로 삼으면 사실 저는 그 자체로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든 국민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좋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가? 또한 뭐 일을 할 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이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일인가를 고민하면서 저는 일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육법부님은요? 이따 또 말하긴 할 건데 네.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80세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 분야로 어떻게든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네. 다만 이제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직업으로 갔을 때 나중에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으로 전향이 가능한 직업인지 아닌지 그거를 예, 보는 편인데 네. 생계 걱정도 있고 그나마 좀 적성에 맞으니까 엔지니어링 선택했지만 네. 제가 말을 좀 이렇게 막 조리게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꿈이 어문학과 쪽으로 이제 진학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못하는 걸 배우고 싶으니까 근데 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직종에 따라서 혼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동료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람이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기 싫은 유형의 사람 있을까요? 자, 저는 빼주세요. 자, 저는 빼고 자, 사원법부님 같이 일하기 싫은 유형. 사실 같이 일하기 싫은 유형은 이거 쓰기 되게 힘들었는데 네네. 너무 많아서 너무 한 많다. 두세 페이지 쓰려다가 네. 유형을 별로 구분하자면 같이 일을 해보면 근데 이제 딱 한 사람 고르라고 하면 독선. 독선. 네, 그러니까 나만 옳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항상 옳다. 그럼 그런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회의를 진행할 때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도 없고 그 사람이랑 뭔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사람. 그게 저는 가장 일하기 싫더라고요. 제 주변에 모 개그맨이 그렇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럼 막 얘기하면 근데 눈빛은 나를 안 보고 있고 다음 자기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자기가 할 얘기만. 그런 사람들이랑은 주변에 그분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석준법부님은. 네, 저는 사실 웬만하면 같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체의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은 조금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네. 우리가 다 같이 뭔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이렇게 돌아오는 반면에 네.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그거 꼭 굳이 우리 해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지레 겁먹고 부정적인. 그래서 뭔가 제안한 사람도 힘 빠지게 만드는 경우. 그랬을 때 전체적인 팀워크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의 사람이랑은 좀 일하기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분들은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끊는 거야. 이거 안 돼. 내가 해봤더니.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리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건 잘못된 경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민서법부님은요? 저도 딱 한 사람만 꼽자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열의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제가 혼자 다 합니다. 그거 진짜 짜증나죠. 약간 대학교 조별과제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조별과제랑 맞아요. 누구예요 그분?
제가 말하진 않겠는데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보시고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방송을 보시면 그분이 알 거구나.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반성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재호법원님. 일단 그 사람 일단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연령대에서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느 정도 민서부가 말한 말에는 동의를 하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열의가 있어야 열의가 있어요. 추진이 되든 뭐든 하는데 그쵸. 그걸 일단은 열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이제 고집이나 등등등 다른 캐릭터리스틱을 꼽았는데 네. 저는 사람마다 다 필요한 곳에 따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판이 필요한 곳에는 진짜 비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쓴다든지 뭐 일을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집이 센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고집이 물론 그 올바른 토론 문화를 전제로 봤을 때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통 잘 안 듣긴 하잖아요. 그게 네, 그쵸. 자기 고집을 이게 주장을 펼쳐야 되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그래서 고집 센 사람도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또 2차 세계대전까지 가는군요. 그 특히 그 처칠이 고집이 엄청 셌대요. 대서양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처칠이 그 주장을 안 펼치고 고집이 세지 않고 유들유들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입니다. 것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네. 이건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절대 일하기 싫습니다. 누가 소시오패스랑 일하고 싶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싫습니다. 네. 제 근데 주변에- 왜 자꾸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그거 아닙니다. 왜 자꾸 제 눈을 보고 왜 미안한 척하면서 소시오패스. 이건 잘못된 선택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내에서 그 세대 갈등도 뭐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출근 시간을 해석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일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일할 때 뭐 이어폰을 끼는 것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석진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출근 시간은 확실히 정해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하면서 이어폰 끼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사실 되게 요즘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어폰을 끼면 이제 노래를 듣든 안 듣든 네. 주변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능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직장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팀원 간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상사에 반항하는 목적으로 야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뭐 딴 거 할란다 이런 식의 태도로 착용을 하는 것은 이제 예의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 싸움법원님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세요? 사실 이걸 이렇게 엄청 심각한 갈등이다라고 보진 않는 게 네네. 왜냐면 어차피 회사는 100년 전이든 100년 후든 어차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뽑고 그런 직원을 남기고 싶을 거고요. 네. 그럼 직원들도 사실 고용된 입장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제 그 보이는 외적인 태도가 시대마다 좀 기준이 달랐던 거죠. 옛날에는 뭐 30분 일찍 오고 30분 늦게 가는 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표본이었다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는 능력이랑 별개다. 아니 30분 빨리 퇴근하는 사람이 더 일찍 끝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차이죠. 빨리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결국에 논의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문화가 정착되면서 계속 또 논의가 되고 바뀌고 논의가 되고 바뀌고 그 과정일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민서법원님은요? 네, 저는 좀 돌아가서 다시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빠른 세월을 통해서 압축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문화 지체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세대 갈등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이 독단에 빠지는 것을 막고 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제 연기의 사상으로 서로의 세대를 공감과 이해로 품어줄 수 있는 사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저 유튜브 회사에 지금 이사로 재직 중인데 저희 대표님은 저랑 나이 차이가 크다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이 나지 않아요.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 5살 사이에도 이 세대 갈등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날로그식이야. 아까 말씀하셨죠. 늦게 퇴근해야 되고 일찍 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난 능력을 보여주면 돼! 한 번도 못 보였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이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딱 지키는다고 하더라도 저도 대기업에서 알바를 한번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4시간마다 한 번씩 인사팀에서 내려와가지고 추노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앉아있나 안 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반은 ADHD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1시간마다 한 번씩 편의점 왔다 갔다 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지킨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 공대 쪽을 전공하신 게 아니고 정신건강의학 쪽을 전공하고 계신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잠깐만 물어볼게요. 출근 시간이 네. 출근 시간이 9시잖아요, 보통. 9시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전문 통과하는 시간일까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근데 이것도 보기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전문을 통과하는 시간이면 9시 5분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출근 카드가 있으면 출근 카드에 9시만 딱 찍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근 카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앉아 있던 장소에 시간 없이 출근 카드만 정확하게 딱 찍었으면 출근한 거죠. 네.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수업이 9시 시작이다. 9시에 교수님이랑 같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 그건 저는 수업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됐을 때 근무가 시작하려면 최소한 5분, 10분은 일찍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들도 다르고 이게 네. 또 요새 MZ세대랑 또 저희 때랑 또 달라요. 이게 세대 열심히 차이가 일해야지.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요즘 그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조기 퇴직. 네. 그걸 꿈꾼다고 하는데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조기 퇴직하는 거. 민서법원님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아직 확실한 꿈이 없어서 네. 지금 상태로는 돈만 충분히 있으면 당연히 조기 퇴직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해서 뭐 할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아직 어려. 아직 어려. 아직 한참 어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뭐 저도 제 꿈이 생기면 네, 자아실현 수단으로서 저기 아버지한테 내일 전화하라고 하세요, 저한테. 아버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석재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요거는 사실 저의 성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일을 그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네, 왜냐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생각을 나누면서 느끼는 나의 부족함과 이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족함을 항상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그거 부족함을 또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은 네, 손에서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항상 이 날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왜냐면 유일하게 행복한 날이거든. 집에 있으면 그렇게 힘들다.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행사를 가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재호부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하고 일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네.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습니다. 일을 힘 닿는 데까지. 돈이 설령 있다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내가 최소한 밥을 굶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안정적인 그 정도 이제 동기부여밖에 안 되지. 네. 뭐 딱히 좀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이거 참 마인드가 괜찮네요. 네. 장가 갈 때 됐네요. 올해 몇 대셨죠? 91년생입니다. 많이 나이를 늙었네요. 밝히세요. 이제 예.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몇 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이제- 알아. 이제 학년 반으로 5학년 4반. 자, 사원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사 일이든 메타버스 일이든 안 된 얘기지만 솔직히 한 40억 있어서 40억이 그거거든요. 불로소득에 그러니까 이자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40억이거든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로만 400만 원씩 꽂히는. 그러면 저는 모든 회사를 다 그만두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건데 그러면 아마 이제 유물 발굴하는 거, 문화재 발굴하는 거 쫓아다니거나 문화재 발굴 쪽에 그거 너무 관심이 좋아요. 있으세요? 고고학 이런 거에 고고학. 쫓아다니거나 하나도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자들의 취미라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그러다가 거 발견을 하거나- 했어. 그러면 좋은 거죠. 제 이름으로 박물관도 하나 세우고 얼마나 좋아. 꿈이 큰데요? 아니면 계속 책 읽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사원박물관 괜찮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들 이제 하고 싶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개그맨 하고 있지만은 이 일이 재밌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정말 많아서 좀 쉬게 된다면 저는 여행업을 좀 하고 싶다. 오, 가이드? 예, 가이드 저 잘해요. 그런 거 잘합니다. 가이드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물건 제일 많이 팔 수 있을 거고. 그게 개인적으로 제 꿈이라는 겁니다. 예, 각자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르듯이 저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과거에는 한 사람의 그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아닙니다. 바야흐로 엔잡 시대 아니겠습니까? 엔잡. 엔잡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재호법원님. 뭐
다양한 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 갖는다고는 말도 있긴 한데 네네네. 애초에 막말로 이제 생계 문제가 뭐 안 걸려 있다고 하면 애초에 잡이란 표현을 안 쓰겠죠. 그냥 취미나 공부나 뭐 어쩌고저쩌고 등등등등 그런 말이 그렇죠. 생기겠죠. 그럼 생계가 걸려 있다는 그렇죠. 기준에서 생계가 얘기하면 있기 때문에 네. N잡이란 말이 그 생긴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쉬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본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 그래서 생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생계 저는. 문제가 크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혹시라도 이 일이 잘못돼도 난 이 일에 지금 발을 그렇죠. 걸쳐놨으니까 네네네. 이 일로 전향하기도 좀 편할 것 같다. 편할 것 같고 예. 오케이. 자, 그럼 민서범님. 네, 저도 제후거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도 작년에 N잡을 했어요. 뭐 하셨어요? 그냥 여러 가지 알바를 거의 한 3-4개씩 뛰었는데 오.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예.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네. 매달 그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면서 금융 치료도 되고 금융치료. 최선이 제일 좋은 치료죠. 그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전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내가 떳떳하게 내 돈으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아니면 뭐 뭘 사든 명품을 사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석주법님도 같은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네네. 저는 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2의 직장으로서 무엇보다 이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 N잡을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들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직장은 본인의 전공을 못 살렸다면 이제 제2의 직장 또는 N의 직장만큼은 본인의 전공과 적성에 맞게끔 또 덕업일치에 맞게끔 그런 형식을 갖고자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사원법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이긴 한데 네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계 때문에 N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돈 더 많이 벌고 싶은 건 똑같은데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는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네.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것도 사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저는 비슷했다고 봐요. 그럼 왜 하필 오늘날 N잡이란 단어가 유행을 하느냐? 전 그게 직장이 아닌 곳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꼭 어디에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 찍고 내가 요리하고 아니면 어딜 놀러 다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잡으로 여기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인간의 욕구가 변화했다기보다는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N잡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개그맨들은 방송에서 코미디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극으로. 네. 근데 저희는 사회를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사회도 보고 사회는 전문 MC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를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유명세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또 가수들도 그 무대에서 쓰는 건데 행사 때문에 가수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앨범 판매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분도 행사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제일 빨리 좀 시작하지 않은가. 제가 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그 스님들도 N잡 활동을 하십니다. 맞아요. 다 아시겠죠? 네. 뭐 수행자를 동시로 동시에 그 요리사, 바리스타, 그다음에 강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님들이 이런 활동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석주법원님.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이렇게 예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술 좋다. 예술. 네, 그래서 저는 스님들께서도 이런 팝 아티스트, 또는 작사, 작곡을 배워서, 새로운 곡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찬불가도 좋지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베토벤이나 이런 클래식한 곡들을 배우셔서, 이제 작곡이나 이제 그 지휘하는 것을 배우셔가지고, 네.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출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자가 내는 것도 좋지만 스님께서 그런 걸 하시면 되게 센세이셔널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럴 것 같긴 하다. 막 머리 깎은 스님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되게 또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때 말씀했지 머리가 빡빡인 제 친구 윤성호 씨가 네. EDM 틀고 맞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개그맨이고 진짜 스님께서 EDM 쪽으로
DJ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네, 저는 이거 포교 활동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그 이제 하면은 되게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교 그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불교 왜 나 빼고 이런 재밌는 걸 하냐 이런 아, 댓글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되게 키워드도 있었던 것처럼 네네네. 센세이셔널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싸움버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센세이션 하진 않지만 좀 이제 좀 클래식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수행자분이시고 우리가 흔히 차담 많이 나누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스님분들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예 스님께서 진짜로 우울증이나 아니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나 그런 의학이나 오. 그런 거를 아예 전문적으로 몇 년간 과정을 밟으셔서 정말 그 자리에서 자격증을 갖고 치료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럼 전 되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네, 왜냐면 상담하는 기법이 꼭 그게 불교적이진 않을지라도 누구나 불교에서 잘 얼마든지 가미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스님과 차담 나눌 겁니다. 네, 스님이 이런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러면 벌써 대박이지. 벌써 기대고 네. 싶잖아요. 야, 저는 너무 이거 좋은데?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게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네. 거기서 뭐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 네. 같은. 심지어 환자 사례도 엄청 많아요. 아니, 심지어 지금 그런 스님 많이 계시지 있을 것 않습니까? 같아요, 저는. 그걸 또 좀 전문적으로 어떤 그 자격증이나 이런 네. 걸 딴다면 네. 더 신뢰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이호버브님은요? 근데 요즘 종교학도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스님께서들도 직접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러 이제 해외 유학도 가시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철학도 철학이고 뭐 등등도 되게 다양한 분야를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야나 적성을 살려서 뭐 국외 또는 국내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돌아와서 뭐 철학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교편을 잡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편을 잡는. 네네.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서버브님. 네. 요즘 사회에서 채식주의, 비건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스님들만큼 그 채식 요리를 맛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OTT 사이트에 보더라도 네. 그 스님들이 사찰 음식 하는 방송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거든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네. 사찰 음식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그런 채식당 같은 거 하나씩 열면 다이어트 식단. 네,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네. 또 명상도 하니까 어떤 요가와도 비슷하게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괜찮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 BTN도 유튜브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채널 저희들 뭐 영상도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국민적인 유튜버가 한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불교적이지 않으면서도 불교적인 뭐 그런 스님의 대명사적인 어떤 한 분이 계셨으면 정말 포교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밈처럼 도는 거야. 야, 이 스님을 따르자. 뭐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진짜. 근데 다들 의견들이 너무 다 좋으세요. 좋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걸식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걸식하면서 수행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민서보님 아세요? 네, 그 저번 회차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수행자에게 주는 공양은 또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부처님은 걸식을 하셔서 중생들로 하여금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느끼게 해서 중생들이 자비행도 실천하고 보리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걸식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걸식의 규칙이라는 게 칠가식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걸식을 할 때는 순서대로 7집을 돌았대요. 7집. 7집을 돌았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집에서 주인이 음식을 보시하면 바루를 내밀어서 받고 네.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집에 가서 그 바루를 내밀어서 받고. 근데 이거를 총 7집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한 집도 그 공양을 주지 않았다. 네. 그러면 그날 수행자는 굶어야 되는 겁니다. 오. 네, 바루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중생의 삶이 그만큼 고단하거나 아니면 수행자가 공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날은 아마 배를 굶으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자, 최우 부부님은? 저는 불교에서 이제 탁발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구분할 정도로 보았을 때 네네. 이게 걸식 역시 수행의 일부로서 이제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행 일부. 그쵸? 그리고 이게 표면적 탁발에 대해 이제 표면적 이유로는 한번 구글링을 해봤는데 네. 내가 탁발을 함으로써 이제 상대방에게도 나한테 베푸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집착에 대한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또 찾아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컴퓨터와 뭔가 많이 이게 연결이 되는. 네. 제가 지식이 보고 짧아서 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게 빌릴 수도 있죠. 그럼요. 네. 사원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걸식이 여기 이제 질문도 일하지 않고 걸식을 하셨다라고 네. 돼 있는데 네. 걸식은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저는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내 소유가 나오고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만 그렇겠죠.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라 내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무아를 실천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강조를 하셨을 때 네. 무아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닭발이다. 닭발이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오로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어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이것이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의 물리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자, 석주법님께서 또 끄덕끄덕 그러셨는데. 네. 하신 말씀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수행의 가장 큰 적인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없애고 이제 우리 민서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자에게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원법부가 얘기한 것처럼 수행자가 일을 통해서 또는 음식을 뭘 먹지? 이런 매일 하게 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미리 차단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수행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리나 농사는 수행자를 이제 세속적 욕망과 번뇌에 빠져들게 하는 이제 그런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와 힌두교 등 이제 다양한 종교가 많은 인도에서는 이제 여러 수행자들이 대부분 다 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스님을 뜻하는 비구라는 그 단어도 음식을 빌어먹는 수행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네. 인도 그 순례 갔다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이게 그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걱정할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찌셨네요. 네, 전 맞아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그때. 요즘 좀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엔 또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또 혹시 가자고 하면 가실 저는 의향 인도 있으시죠? 가자고 하면 또 가야죠. 우리 버부들 데리고 가야죠. 우리 버부님도 다 같이 네, 가실 생각 같이 갈 수 있으신 있으면 거죠? 좋겠습니다. 좀 데려가 주면 좀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자, 일하지 않는 수행자의 삶의 방식을 비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서법부님. 네, 저는 우선 노동이란 것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음 상담을 해주시는 것 또는 뭐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모두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가 노동을 안 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 자, 사원법원님요.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 일하지 않는 수행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쵸. 남들 다 고생하면서 막 솔직히 스님들 큰 절에 가면 김장도 막 이만큼 하시고 그러니까. 공양 짓는다고 이만큼 하시고 배추가 한 1000평 되고 막 이러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아이고. 다 일하세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수행자가 일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밖에 생각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의 개념을 민서법처럼 좀 넓게 본다면 네.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수행을 해서 정신적으로 누군가와 상담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 또한 노동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노동의 소홀해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어려울 있다라는 수 생각을 있다.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이게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기도 하고 저게 맞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이거는 괜히 각자 본인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한 바라분이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양식을 얻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며 부처님을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양식을 얻는다.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혜의 쟁기로 악업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행 자체도 일이라고 해도 뭐 좋을 겁니다. 다만 돈을 받느냐, 보시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임금 혹은 그 보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책임과 노력을 요구하는데요. 일을 대하는 자세,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모든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대하는 자세는 이게 저의 생각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있는지, 네. 그리고 성장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뭔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다시 결과적으로 돌아올 때 그런 일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서 법무님은요? 궁금합니다. 네. 아까 앞서서도 열의를 얘기했듯이 네. 사실 저는 열의를 가지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임감을 토대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사상을 깨달아서 맡은 바에 소홀함이 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선입금 후출발이니까 자,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남들은 괜찮다 잘했다 하는데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집에 와서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을 했을까. 책 좀 읽자 재영아. 더 열심히 해서 사람 웃기는 방법을 좀 알자. 항상 집에서 자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발전해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많이 자책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임금 내가 받아야 할 돈만큼 일하자. 더 그쵸. 노력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원법원님은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이 무조건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막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희망하지 않았던 일도 닥치는 대로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뭐 노동 이외의 시간에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일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삶이 별로 이렇게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해서 이 일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는 어떤 모습을 향한 과정이다라고 마음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일은 너무 싫어서 딴 데 가서 자아 실현할 거야 라기보다는 그 일이 자신의 목표에 어떠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좀 바꿔보거나 마음가짐을 바꿔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로지 돈벌이 수단만으로는 안 된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내 자신이 즐겁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요. 미래가 없는 이 일을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 공장에 난 계장이 될 거야. 아니라도 왜냐면 내 미래라도 볼 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그런 꿈도 없이 그냥 이걸 해서 오로지 돈만 갖고 가. 미래 없는 이 일은 누구나 하기 싫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예. 자,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일하냐가 중요할 겁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배어나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성스러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일과 N잡이었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일이란 무엇이다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먼저 석주법우님. 네, 저는 뿌린 씨앗에 싹을 틔우는 일이다. 오, 좋다. 이제 뿌린 씨앗, 이제 네. 제가 싹을 틔우면서 새로운 원동력과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기회가 햇빛이 되는 거죠. 그 볕을 향해서 이제 뻗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 역시 배운 네. 사람 티가 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재우법우님. 일이 곧 나고 내가 곧 일이다. 뭔가 묵직하면서도 답답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일이 곧 나고 내가 곧 내가 곧 일이다. 일이다. 좋습니다. 자, 민서법우님. 네, 저는 사실 돈만 많으면 일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이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야,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야. 어떡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법우님. 일이란 나를 배불리는 밀이자 꿈을 향한 길이자 인연을 이어주는 실이다. 야, 잠깐만. 멋있다. 길, 실. 요거 라임 맞추신 거네요. 아, 우연의 일치로 2박 그렇게 3일 동안 준비했어요?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